다들 이거 가입하셨죠? 가입하셨으면 이제 아마 무료 크레딧이 한 300크레딧 정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시간 세미나를 할 때는 이 파워포인트를 다 공유드리거나 PDF로 만들어서 공유드리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막 캐릭터 인코딩이 깨지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뭐 평문 텍스트로 그 스크립트들을 이런 걸 수행하는 과정을 제가 한 6개, 7개 스크립트 페이지를 다 만들어 왔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만 아마 실행하셔도 이 과정들이 저절로 막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은 아마 구글 드라이브로 곧 공유 드리겠고요. 그 파일을 보시면서 이 제목을 참조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 실습하면 이건 지금 컴퓨터 엔진 생성이라서 이제 그런 스크립트가 필요 없지만 이따가는 그 제목이랑 맞춰가면서 그 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서 좀 이렇게 쓰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서버를 2대 만드셔야 돼요.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어떤 빌드 서버라는 젠킨스 서버에서 원격지에 있는 이제 수많은 서버들로 이쪽에서 GitHub을 참조해서 소스를 배포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젠킨스 서버에는 젠킨스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루비 코드로 동작하는 카피스트라노를 배포 도구로 사용할 거니까 루비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루비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루비 코드를 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 도구 툴, 그 레일즈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서버에 그 원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되는 쪽에는 엔진엑스 패신저를 설치하고 루비를 설치하고 레일즈를 설치할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제 2대를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는 컴퓨터 엔진 메뉴에서 저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누르시면 서버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름은 젠킨스 서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서버라는 걸 좀 식별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리전이라는 건 이제 이 서버가 위치하는 어떤 물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AP 노스이스트 1이 이제 도쿄거든요. 이쪽에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서버 생성하는 메뉴에서 보시면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타입은 원코어 3.75기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 하이 CPU 2코어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거 어제 한번 전체 다 해봤는데 많이 느리더라고요, 원코어가. 그래서 투코어에 이 스펙을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다운 스크롤 돼서 아래 보면 그 스펙 아래 간단하게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스턴스에 대한. 거기 보면 하이 CPU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크레딧 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2코어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트 디스크는 여기 있는 이 체인지를 누르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과정이 우분투 16.04 그 LTS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분투로 사용을 해주시면 그 명령어 실행 스크립트를 받으셔서 그냥 복사해서 실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킹은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시면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방화벽을 등록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위한 태그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에서 내려보시면 뭐 어떤 이런 네트워크 태그를 통해서 이 태그가 있는 서버들의 그 방화벽 정책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까 인스턴스 생성할 때 그 네트워크 태그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걸 넣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장표에 설명이 된 것과 같이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누르시면요. 서버 생성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조직 구조가 이 개발 쪽 서버들도 이렇게 프로젝트가 좀 여러 개고 프로덕션 서버 쪽도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접근한 건 저희 쪽에 개발 쪽 캐슬라이드 데브라는 쪽 서비스고요. 나왔다. 여기에다가 젠킨스 서버의 경우는 젠킨스 다시 서버라고 입력한 후에
뭐 1번은 입력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짧게 하기 위해서 입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지역 부분에선 아시아 노스 이스트 1을 누르시면 뭐 처음으로 그냥 B가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머신 타입은 여기 쭉 올려보시면 여기 2CPU 있잖아요. 예, 이걸로 쓰겠습니다. 아, 이건 메모리, 하이 CPU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메모리는 작지만 CPU가 좀 빠른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트 디스크는 여기에서 체인지를 눌러보시면 16.04가 있죠. 우분투요. 그리고 디스크 사이즈는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 하단 메뉴 확장을 누르시면요. 하단 메뉴 확장을 누르시면 이런 메뉴들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이 아까 방화벽을 적용하기 위한 태그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젠킨스라고 적어주시면 앞으로 방화벽을 작성해서 젠킨스 태그의 정책을 적용하면 이 서버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젠킨스, 그리고 다시 위에서부터 좀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름에 젠킨스 서버라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은 아시아 노스 이스트 1 해서 존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 B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CPU인데 쭉 보시면 이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고 하이 메모리가 있고 하이 CPU가 있거든요. 젠킨스는 하이 CPU로 만들겠습니다. 좀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좀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여기 파란 라인이 있을 때 요걸 매니지먼트 디스크 네트워킹을 누르시면요. 네트워킹 부분에 젠킨스라는 태그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는 디폴트라고 그랬죠? 가만 놔두시면 디폴트가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앱 서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앱 서버는 메모리가 좀 필요하니까 스탠다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2코어로 만들어 주세요. 1코어로 만드셔도, 아니, 그 하이 CPU로 만드셨던 분은 그냥 그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막혀서 좀 답답하시거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구글 클라우드 자격증 수집가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질문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앱-서버 사실 오늘 더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아니면 좀 소정의 선물처럼 그 구글에 좀 이 세션에 대한 추가 크레딧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 반려당했습니다. 예, 정식 구글의 어떤 홍보 행사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그 앱 서버를 만드실 때는 요거를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그냥 방화벽을 굳이 80 포트를 안 열어도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네트워킹에 보시면 저걸 체크하는 순간에 태그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열리네. 이렇게 하면 이제 80 포트가 기본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태그를 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젠킨스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 서버랑 이 서버를 같은 태그로 묶어서 같은 방화벽 정책 하나를 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성하시면 두 대가 생성될 겁니다. 젠킨스 서버와 앱 서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컴퓨터 엔진의 파이어월 룰에 이제 이런 방화벽 정책 이름, 그리고 네트워크는 아까 디폴트로 선택했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방화벽 정책은 대상이 제가 이 장표를 작성할 땐 둘 다 태그를 다르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젠킨스 하나로 했으니까 하나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근 소스 IP 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글 저 서버로 접속을 하는 거니까 저희 쪽 IP가 이쪽에 적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CIDR 표기 방식이라고 해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0.0.0.0/0 이런 모든 대역에 대해서 그냥 오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방화벽을 이렇게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데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접근 포트를 정의하는데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TCP하고 땡땡하고 8080 한 다음에 요 사이가 이게 세미콜론이라고 그래서 땡땡이 아니라 땡하고 이 컴마 있잖아요. 그걸로 구성된 문자고요. 가운데가. 그리고 또 TCP 3000번. 이거는 3000번으로 열리는 기본 레일즈 서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포트고 이 8080은 이제 별도의 뭐 엔진X를 띄워서 테스트할 때 쓰려는 포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트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먼저 진행하시는 분은 조금 빨리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 실습을 할 텐데요. 우측에 클라우드 쉘 아이콘을 누르라고 돼 있죠. 근데 이미 방화벽을 등록하셨다면 굳이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더 편리하게 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방금 장표에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이걸 눌러서 접속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방화벽을 다 오픈해 놨기 때문에 여기 SSH 버튼 있잖아요. 이것만 누르셔도 SSH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그 장표대로 하셨어도 이 화면을 보시게 되니까요. 자, 한번 장표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설치 과정에는 사실 다 스크립트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막 깨지는 문자열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스크립트 파일이 공유됐나요? 네. 예. 스크립트 파일 받으신 걸 복사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건 젠킨스 설치니까 스크립트 git 젠킨스 설치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git도 필요하냐면 결국 젠킨스가 git에서 소스를 내려받아서 카피스트라노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git과 연결이 필요한 거죠. 이거 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두 다 지금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죠? 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젠킨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작업을 하실 때 이게 루트 계정, 사용자 계정, 젠킨스 계정이 다 따로 있게 되면 이게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젠킨스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유저 애드 한 칸 띄고 젠킨스 하시면 젠킨스 계정이 만들어지고요. 퍼미션 디나이. 제가 유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sudo라는 부분을 앞에다가 네 글자를 붙여주시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젠킨스 하시고 또 sudo 그룹 add 젠킨스 하시면 그룹 젠킨스는 벌써 있네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예, 일단 그룹 젠킨스는 있다라고 나오네요. 아마 유저에 됐을 때 자동 생성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됐으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 서버에 젠킨스로 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젠킨스 유저 스위칭을 해서 좀 써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젠킨스 유저에게 일단 권한을 좀 많이 부여를 하겠습니다. sudo 유저 모드, 이거는 이제 그 어드민 그룹에 젠킨스를 포함하는 과정이고요. 요 명령을 남겨주시면 젠킨스가 어드민 그룹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sudo su 하신 다음에 하이픈 하시고 엔터 치면 지금 ID 계정으로 루트 계정으로 변환된 게 보이실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젠킨스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하기 편한 걸로 2번 입력하세요. 그리고 젠킨스 계정 외에 방금 접속하셨던 본인 이름으로 된 계정 있잖아요. 그 패스워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이 완료되셨으면 루트 계정에서 빠져나와 주세요. exit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원래의 본인 계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su 한 칸 띄고 젠킨스라고 입력하시면 유저가 없다고 나오네요. 젠킨스라고 입력했네요, 제가. 젠킨스라고 입력하시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방금 입력하셨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젠킨스로 로그인이 되셨을 테고요. 자, 지금 젠킨스 계정인데요. 잠깐 수도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젠킨스 계정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sudo 입력하시고 vim 한 칸 띄고 etc의 sudoers 파일까지 입력하시면요.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J를 누르면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커서가 K를 누르면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J를 눌러서 제일 아래로 이동하신 다음에 위로 K를 눌러서 조금만 이동하시면요. 여기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특권이 지금 루트에게 모두 다 지금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Y를 두 번 눌러 보시겠어요? Y를 2번 눌러보시고 P 한 번을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DW를 한번 눌러보시면 DW를 누르시거나 X를 조금 누르시면 이렇게 좀 이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올 앞에 여기 앞에 커서를 움직이시고 자, 제일 앞에서 I를 누르시면 맨 아래 여기에 인서트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젠킨스라는 계정에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는 ESC 회피키를 누르시면 이제 입력이 안 되는 이 아래 인서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Shift 땡땡 이걸 여기다 누르시고 WQ를 누르시면 저장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젠킨스가 좀 권한을 가진 유저가 되는데요. 방금 요 과정 못 따라오셔서 중간에 조금 놓치신 분들은 그냥 본인 계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젠킨스로 하면 조금 더 편리한 점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나머지에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못 따라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지 말고 본인 계정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게 수두어는 리드 온리 파일이라서 WQ 하면 이런 에러가 나고요. 그래도 강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주고 저는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U 젠킨스로 이 작업들을 아마 수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앞에 이렇게 샵이 되어 있는 것들은 주석 표시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게 어떤 명령어, 무엇을 수행하는 명령어인지를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랫줄 걸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네 줄을 다 따라 하셨으면 아마 젠킨스가 설치가 돼서 구동까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다 입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결국 여기까지 완료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완료하신 거니까 그 다음 내용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버의 외부 주소로 8080 포트로 접속하여 젠킨스 화면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까 이 서버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젠킨스 서버가 외부 주소가 이게 외부 주소입니다. external IP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external IP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주소를 젠킨스 걸 복사해 가지고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여기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시고 붙여놓고 8080 포트로 이렇게 하시면 젠킨스에 접속이 되실 겁니다. 이 퍼블릭 IP를 가지고 익스터널 IP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8080 땡땡 8080을 입력하시면 뭐 뒤에 붙은 문자는 자동으로 붙은 거고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파일에 있는 키를 여기 아래에다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경로를 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아까 그 명령 프롬프트에 가셔서 똑같이 sudo cat 그리고 이거 붙여넣기 하면 이 키값이 나오거든요. 파일 안에 있는 키값이요. 더블 클릭하셔서 그대로 복사하시고 젠킨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정상적인 젠킨스 유저가 맞다라는 걸로 판단해서 이쪽에서 이제 설정 과정을 열어주죠. 그러면 여기서 그 서제스티드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빌드 배포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기 설명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진행되다가 뭐 X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뜨면 그거는 그냥 젠킨스가 설치될 때 좀 날 수 있는 좀 사소한 오류니까요. 여기에 리트라이 버튼이 생길 겁니다. 나중에 다 설치되고 나면. 그럼 리트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과정 안 되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시면 어차피 이게 설치 진행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스크립트에 네 줄을 입력하고 방화벽을 열어주면 젠킨스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먼저 진행하신 분들은 이 젠킨스 유저의 원하는 이름으로 가급적 간단한 걸로 입력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럼 모든 젠킨스가 설치가 되고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고 배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주소 형식에 맞게 쓰셔야 다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까지 보셨으면 이제 젠킨스에서 작업을 생성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젠킨스 서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어떤 레일즈 샘플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루비 코드를 동작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코드를 간결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젠킨스 서버에서 우분투 쪽 패키지 리스트들을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루비 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명령어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서버를 생성하실 때 우분투 16.04를 제대로 설치하신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건 이제 루비를 설치하라는 명령어를 날렸고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끝나고 나서 루비-v 해보시면 루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면 버전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SQLite 버전 정보 확인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SQLite 3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다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스크립트가 이게 PPT 장표죠? PPT 장표라서 다행이네요. 여기 수두가 2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장표에 있는 내용 수두 한 번만으로 변경하셔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설치 스크립트 쪽을 참조하시는 게 이 명령어들은 다 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이 명령어들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루비와 관련된 그 의존성, 관련성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디펜던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연관성이 있는 기능 모듈들을 다 설치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비에서는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지 않고 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잼의 레일즈 잼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일즈가 설치되고 나면 레일즈 버전을 보시면 레일즈 버전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가 이거네요. 스크립트 GitHub 배포 테스트를 위한 레일즈 앱 만들기 젠킨스 앱의 모두라고 되어 있네요. 예. 즉 두 서버에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설치 스크립트는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험 구현을 해본 코드라서 장표에 있는 내용보다 스크립트 내용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쪽 내용들을 확인해서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일즈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 자, 이 과정을 따라 하셨을 때 여기 보면 레일즈까지 설치가 되고 나면 레일즈 버전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레일즈를 이용한 블로그 앱 생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레일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생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름은 바꿔도 되겠지만 그냥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블로그 앱에 이제 웰컴 컨트롤러와 인덱스 액션이라는 인덱스를 만들 건데요. 그 과정이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블로그 디렉토리에서 이 명령을 통해서 레일즈 서버가 잘 뜨는지를 간단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나면 그 URL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서버 IP에다가 아까 젠킨스는 8080을 입력하셨죠? 이번에는 3000번을 입력하시면 이 서버가 제대로 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서버의 IP에 아까 생성했던 웰컴 컨트롤러와 인덱스 액션을 테스트해 보시려면 3000번에 웰컴 인덱스라고 입력하시면 웰컴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해봐 주시겠어요? 스크립트 파일에 보시면 웰컴 컨트롤러와 인덱스 액션 만들기가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뭐 둘 중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까지만 하시면 이 스크립트는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맵포 실습의 루비 레일즈 블로그 앱 생성을 완료하신 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깃 사용법을 들어갈 텐데요. 먼저 여기까지 완료를 해주시죠. 이건 젠킨스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다시피 젠킨스 외에 앱 서버에도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 배포 과정을 수행하려면 각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어떤 그 동일한 환경 구성이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번 이 작업들을 사실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포 템플릿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뿌리기도 하는 거고요. 자, 레일즈 정상적으로 설치하셨으면 3000번 포트를 입력하셨을 때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웰컴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인덱스 액션을 불렀을 때는 웰컴 인덱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한번 좀 묶어서 깃허브에다가 커밋을 해보고 푸시를 해본 다음에 그 소스를 기반으로 배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좀 수정해서 문자열을 바꾼 다음에 깃허브에다가 추가로 커밋을 하고 다시 머지를 해서 배포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관찰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플로우입니다. 빨리 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요. 혹시 조금 느리게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두 번째 앱 서버에는 뭐 굳이 레일즈 설치까지만 완료하시면 여기까지만 완료하시면 블로그 앱까지는 사실 만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레일즈 서버의 상태 정보까지만 확인을 하면 그쪽으로 코드를 배포해서 어차피 이 젠킨스 서버의 코드를 이 앱 서버에서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요. 생성하셨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레일즈 서버 구동 완료하신 분들은 한번 어차피 이거 스크립트가 있으니까요. 깃허브 처음으로 푸시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깃허브 처음으로 푸시하시려면 깃허브에도 가입하셔야 되니까 깃허브 가입은 무료니까 편하게 깃허브에서 오늘 그 테스트 때 쓸 뉴 레퍼지토리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뭐 이름은 뭐라도 좋은데 저는 이거 그 자료를 만들 때 만들었던 제 앱은 그냥 레일즈-앱이라고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한번 레일즈 뭐 그냥 블로그 앱이니까 블로그 앱으로 이번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손대실 필요 없는데 이거 리드미 파일은 자동적으로 그냥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시면 자, 요렇게 깃허브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 이 스크립트를 쭉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 여기 꺾인 가로 리모트라고 돼 있죠? 이 꺾인 가로 리모트가 지금부터 여기 꺾인 가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대체해야 되는 어떤 다른 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꺾인 가로 리모트라고 돼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이 깃허브의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있는 이 리모트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넣는다고 넣어지냐? 그럼 넣어지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잠깐 이번에 레일즈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젠킨스 서버에서 깃허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에 사용할 키를 만듭니다. 그 명령이 젠킨스 서버에서 접속할 키를 만드는 거니까 젠킨스 서버에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ssh-key-jen 하면 ssh 키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한 칸 띄고 다시 t는 RSA 방식으로 암호화 해서 생성하시고 그냥 엔터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치시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엔터를 아마 여러 번 치셔야 될 거예요. 젠킨스 유저로 하시는 분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실 거거든요. 아까 유저를 생성할 때 저희가 홈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지 않아서 발생된 에러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이렇게 디렉토리명을 복사하셔서 여기에서 sudo mkdir-p 하고 복사한 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복사하셔서 sudo chown -r 대문자 r 하시고 jenkins jenkins 하고 복사해 준 걸 붙여 넣으시는데요. 맨 끝에 저 슬래시 있잖아요. 그거는 제거하고 넣어주세요. 이러면 저 홈 디렉토리의 젠킨스 사용자가 마음껏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방금 전 아마 이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시면 ssh keygen -t rsa를 입력하시면 생성이 되실 겁니다. 이 문자열이 나오면 이게 생성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나면 방금 생성된 경로 cd 홈의 젠킨스로 이동하셔서 개인 사용자로 하셨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또 .ssh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cat id_rsa 방금 생성된 키값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GitHub에 넣어야 될 건 public 키라고 해서 .pub가 있는 파일을 캣으로 열어주시면 짧은 문자가 보일 거예요. 요걸 그대로 다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다 복사를 해 주시고 GitHub에 방금 요거 만든 곳 있잖아요. 만든 곳의 세팅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세팅 부분에 누르시면 여기 키라고 크게 써 있어요. 메뉴에 디플로이 키. 디플로이 키를 여기서 add 하고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키에다. 뭐 이 키를 이름을 쓸 애칭을 뭐 정의하면 되겠죠. 이건 뭐 젠킨스에서 생성한 키니까 젠킨스 저는 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이트 액세스까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권한 확인을 위해서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 키 권한을 가진 사람은 마음대로 이걸 꺼내갈 수 있으니까요. 삭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셨으면 이 나머지 과정이 그냥 다 진행이 되실 거예요. 스크립트 파일로요. 무작정 명령어만 따라해서 초기 푸시하기에는 사실 기세 사용법을 놓치기가 너무 아쉬워서요. 좀 진행하시는 분은 계속 진행하시고 git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it에 어떤 플로우가 있는데요. git을 사용할 때 저희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던 git에서 초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이제 초기화하고
이 커밋하기까지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진행했지만요. 원래 보통 로컬에서 소스를 수정하고 나면 이렇게 명령어로 하기보다는 이제 소스 트리라는 조금 이따 이 뒷장표에서 사용하시게 될 그 툴을 사용해서 보통 현재의 브랜치를 파악하고 커밋 과정들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 기세 명령어들의 좀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내용이 그냥 뭐 적어 놓은 게 아니라 현재 경로 파일을 모두 스테이지로 올리기라고 돼 있죠. 기세는 기세는 되게 중요한 스테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테이지로 올린다라는 말은 아까 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Git은 분산 저장이 돼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무언가 뭐 포크를 뜨고 개발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최종 잘된 코드만 어떤 공통 저장소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영역으로 이제 어떤 바로 저 원격지로, 그러니까 공통 저장소 GitHub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 로컬 PC에 어떤 특정 영역으로 내가 만든 코드를 저장해 놓는 영역이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git add라는 명령을 쓰고 한 칸 띄고 현재 디렉토리로 하면요, 이제 현재 디렉토리 이하의 모든 파일들을 원래 그 추가 수정을 했다면 추가 수정된 파일만 이런 스테이지 영역으로 이 추가하고자 하는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추가를 해놓되 아직 커밋을 하지는 않은 단계라는 거죠. 커밋을 하지 않으면 스테이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등록하고 싶은 파일들을 리스트를 모두 등록하고 나서 그게 git add고, 그리고 스테이지 영역으로 저장을 하라는 명령을 날린 게 git commit입니다. 그리고 다시 m은 커멘트, 그러니까 이건 나의 첫 커밋이야 라고 해서 올리면 아까 슬랙 메시지에 어떤 GitHub에 대한 그 배포할 때 여러 가지 커멘트 내용들이 쭉 보였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이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git commit까지를 완료하셨으면 아직도 내 소스나 내 변경된 사항은 내 PC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저쪽 저장소, 내가 생성한 GitHub의 저장소를 보시면 아무런 소스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격 저장소에다 저희가 등록하기 위해서 GitHub을 가입하고 GitHub 리파지토리를 생성하시면 그쪽에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 녹색 큰 버튼을 누르셨을 때 GitHub 저장소의 어떤 그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쪽 리모트 주소를 내 지금 로컬의 이 git과 연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sudo는 이제 뭐 슈퍼유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뭐 무의미한 약간 프리픽스고요. git 리모트 add origin 하고 그 경로를 넣으시면 내가 원격지에 어떤 origin이라는 영역에 이 URL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현재 디렉토리의 git과 연결이 됐는지를 보시려면 git 리모트 다시 V하면 현재 상태가 버버스 돼서 정보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방금 생성했던 GitHub의 그 URL 주소가 정확히 나오면 여기 연결이 제대로 된 거니까 그렇다면 내 소스를 여기서 내 로컬 PC에 저장해 놓은 소스를 원격지로 한꺼번에 올려야지 라는 명령이 git push입니다. 근데 git push를 올리면 그쪽 원격 저장소에 뭐 그냥 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경고 문구가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 강제 저장이라는 명령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방금 생성한 GitHub 그 리파지토리에 갔을 때 로컬에 있는 이 레일즈에서 생성한 블로그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코드들이 다 그 GitHub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git 사용법들, 그리고 git 명령어의 의미, 그리고 git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실제 코드가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아셔야 잘못해서 다 같이 쓰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내가 이걸 커밋을 해놓은 소스긴 한데 내가 분명히 이게 지금 되게 잘못돼 있어서 지우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지워도 되는 건가? 분명히 git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전에 이제 처음 막 사용하신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막 작업할 때마다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간단 실습이니까 그냥 빨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면 초기 생성할 때 그냥 아무런 브랜치를 따로 잡지 않고 마스터로 바로 머지를 하지만요. 실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죠. 보통 마스터가 아니라 뭐 디벨롭이나 뭐 스테이지 같은 별도의 어떤 마스터를 복제한 그런 경로에다가 소스를 계속 커밋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최종 그 소스와 이 마스터를 머지하는 작업을 약간 개발 그 어떤 부서 내 행사처럼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바로 마스터에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젠킨스 유저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GitHub 푸시 마무리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아까 저희 젠킨스 유저로 그 작업을 했을 때 키를 생성은 하긴 했는데 키 설정 경로가 실제 현재의 그 젠킨스 사용자 홈 디렉토리 아래 .ssh 디렉토리가 아니라 별도로 생성한 저희가 생성한 홈의 젠킨스의 .ssh로 설정이 되어 있고 키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GitHub에서 지금 그 SSH로 접근할 때 이 키를 못 찾고 있는 문제로 확인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SH 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 제가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젠킨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별도로 명시적으로 그 젠킨스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찾는 명령어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identity added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GitHub에 등록했던 생성했던 키가 자동적으로 젠킨스 기본 키로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GitHub과의 통신을 확인해 보면 successfully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이 gitpush를 진행하면 아마 작업이 성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젠킨스 계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셨으면 저처럼 이 마지막에 수두를 빼야 된다는 걸 아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수두를 넣으니까 이게 루트 권한을 가져가면서 실제로 젠킨스에서 만들었던 SSH 키를 루트 권한으로 승계받으면서 사실 잃어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두라는 부분을 빼면 젠킨스가 아까 젠킨스에서 사용했던 키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푸시가 되실 겁니다. 커밋이 완료되신 분들은 최종 푸시 하시고 화면 자동 갱신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다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신 분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절반 이상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또 다음을 천천히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it에 처음으로 푸시를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소스트리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텐데요. 방금처럼 Git을 사용하는데 맨날 이렇게 커맨드로 커멘트를 남기는 것조차 이렇게 좀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이 소스트리를 되게 반가워하실 수 있어요. 이제 UI 기반 GitHub 관련된 이제 그 관리 툴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소스트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나서 계정 연결만 하시면 계정을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커밋한 앱을 보실 수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소스트리 어떤 사용 화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배포 과정은 되게 단순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 연계해서 사용하는 그 툴들이 다 그 어떤 개발 사이클 아까 표현하는 그 그림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두 도구들이고요.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트리를 처음에 설치하시면 이런 화면을 만나실 텐데요. 여기 우측에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계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정이라는 걸 누르시고, 아이고 이쪽에 떴네. 지금은 제가 아까 등록해 놓은 계정이 있는데요. 이걸 잠깐 지우고 여기에서 계정 추가를 하셔서 만드시면 이게 뭐 빗버킷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GitHub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GitHub 하시고 인증 방식은 GitHub 베이직 하고 아까 사용자 이름은 그 GitHub 가입하실 때 입력하셨던 사용자 이름을 그대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왜 멈췄지? 그리고 뭐 프로토콜은 HTTPS로 로그인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처음에 GitHub에 가입하셨던 계정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계정이 등록이 완료되고요. 예. 이 계정이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이걸 닫아주시면 이제 이렇게 열기, 아니 원격 부분을 누르셨을 때 본인의 계정과 연결된 이제 모든 리파지토리가 다 나오게 되죠. 개발팀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리파지토리가 꽤 많은 편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 생성한 이제 이 블로그 앱을 보자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소스 트리의 UI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하면 이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GitHub에 전부 커밋하신 그 GitHub 구조의 정보를 지금 다 확인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왜 아무것도 없냐면 자 보세요. 이건 확대가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뭐 히스토리라는 건 이제 뭐 커밋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커밋했던 내용들이 현재 버전의 GitHub 그 현재 버전의 어떤 GitHub 위치가 되는 거죠. 소스 버전의 위치.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커밋할 때 남겼던 퍼스트 커밋이라는 그 커멘트가 남아있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히스토리 계속 커밋이 쌓여갈수록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치라고 하고 아래 마스터라고 돼 있죠. 이거는 현재 이 브랜치라는 메뉴에 보여지는 브랜치 종류가 마스터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될 건 요 위에 보이는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정보는 그 본인의 어떤 로컬의 정보고요. 그리고 이 원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이 말 그대로 원격 GitHub 저장소의 그 브랜치 내용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브랜치가 하나라서 이 동그라미가 이쪽에 있는 건데 현재 내가 사용하고 코드를 커밋하고 있는 그 브랜치를 대상으로 이제 이 표시가 되고요. 뭐 그건 되게 손쉽게 브랜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더블 클릭으로 위치를 금방금방 바꿔가면서 소스를 커밋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아무리 커밋을 하고 지우고 커밋을 하고 지워도 해도 되지만 원격지에 대한 삭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랜치를 테스트로 하나 만들고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git remote 다시 v를 하면 현재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GitHub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브랜치 정보를 보려면 git branch라고 하면 현재 마스터라는 git branch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브랜치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해서 전체를 호출하면 마스터 하나뿐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어 볼 텐데요. 디벨롭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브랜치 디벨롭을 생성하게 되면 이 디벨롭이라는 브랜치를 로컬에다 생성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젠킨스의 권한이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때는
sudo 명령어를 줘서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브랜치를 확인해 보면 자, 두 개가 보이시죠? 예.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한번 소스 트리로 한번 볼까요? 소스 트리로 보시면 바뀐 게 없죠. 여기서 이제 패치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보실 텐데요. 메타 정보를 갱신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 정보를 계속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갱신이 안 된 것 같으면 이 패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을 안 했네요. git checkout develop 이것도 sudo checkout develop 이건 이제 develop 브랜치를 사용하겠다라는 스위치 명령이고요. git branch 그래서 git 브랜치로 다시 확인해 보면 아까 마스터에서 이 develop으로 이제 권한이 옮겨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소스를 아무거나 하나를 좀 리드미 파일을 한번 수정해서 커밋을 해보고 그 소스 트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패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젠킨스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젠킨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그 블로그 다운로드 된 앱 생성 주소가 다 루트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미션 에러가 계속 나고 있고요. 그 부분 좀 복구하는 작업, 젠킨스 유저로 권한을 넘기는 작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기세 대한 관리를 좀 손쉽게 UI 환경에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 트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방금 GitHub과 소스 트리의 연결 확인해 보셨고요. 각 버튼에 대한 어떤 그냥 사용법이나 의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쪽을 하면 아마 방금 생성하셨던 디벨롭 브런치를 이제 소스 트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크립트 젠킨스 서버에서 웰컴 컨트롤러 만들기 쪽 보시면요. git 브랜치 목록을 보고 그 디벨롭 쪽 브랜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디벨롭 내용으로 체크아웃을 받아서 이쪽 브랜치로 커밋을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격지 GitHub 주소에다가 그 브랜치를 반영을 해서 실제로 소스 트리의 양쪽을 모두 맞춰주는 작업까지를 이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해보시면서 중간중간 GitHub이랑 소스 트리를 비교하면서 이 스크립트를 수행하시면 아마 이게 지금 내 PC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통 어떤 저장소 원격지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GitHub의 개념에 대해서는 웹에 되게 좋은 문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Git을 뭐 단순히 내가 작성한 이제 코드를 그냥 저장하는 저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협업을 하는 어떤 도구의 수단으로 좀 활용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요 스크립트까지 좀 한번 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셔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 어떤 배포 과정을 만들기보다는 그 GitHub의 그냥 그 어떤 플로우, GitHub에 대한 사용 방식을 나타낸 거라서 제가
별도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요 GitHub에 대한 어떤 GitHub 플로우를 경험하는 GitHub 실습은 그냥 장표를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소스 트리, GitHub, 그리고 이 어떤 서버, 뭐 로컬이 될 수도 있겠죠, PC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서 실제로 이게 어떤 내 PC에 저장이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GitHub에 저장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사용법을 한번 개인적으로 익혀 보시고요. 일단 요 레일즈 그 서비스 구동을 위한 엔진엑스 이 패신저 설치를 좀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좀 한번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 주세요. 14가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4과정은 한번 진행해 보셔도 스스로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앱 서버에 설치하는 엔진엑스 패신저 과정인데 한번 진행해 보실 분들 진행해 보시고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엔진엑스의 어떤 그 호스트 정보라고 불리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설정 파일 내용은 스크립트 파일에만 지금 있어요. 장표에는 없고요.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보시면 엔진엑스 패신저 설치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혼돈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엑스 그 사이트 어베일러블의 디폴트 파일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래와 같이 작성하라는 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커맨드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분투에 접속해서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파일을 만들 때는 이 명령어를 이대로 그대로 다 쓰시면 되지만 실제 이 파일을 수정해서 원래 있었던 내용들을 다 지우고 파일 내용을 바꾸실 때는 이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섹션만 딱 잘라서 넣으시면 동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이렇게 외부로 이 엔진엑스에 접속해 보면 404 나파운드가 떨어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앱 서버에는 아직 그 레일즈 코드가 배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경로를 찾지 못해서 404 나파운드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적혀 있다시피 이제 정상인 상황입니다. 일단 요게 뜨는 것까지만 저는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앱 서버를 설치하시고 나서 아까 404 나파운드 그 화면을 확인하시려면 80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그 방화벽 설정하실 때 아마 8080이랑 3000번만 오픈하셨을 거예요. 그 80은 어떻게 열리냐면 아까 그 HTTP 액세스라는 그 서버를 만들 때 있었던 그 체크박스에 체크하셨으면 80 포트가 열려 있으실 거고요. 80 포트가 안 열려 있고 뭔가 방화벽이 막힌 것 같으면 그 서버 그 컴퓨터 엔진 쪽에 에디트를 누르셔서 그 내부 정보에서 그 HTTP 설정 부분을 그 액세스를 체크박스 체크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요. 예, Allow HTTP 트래픽 부분, 이 부분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듣고 나서 다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뭐 어차피 그 크레딧, 무료 크레딧을 다 소진해도 비용이 그냥 저절로 막 청구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제한이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 하실 뿐이지. 그래도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냥 여기 그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모든 테스트가 다 잘 되시고 나면 그냥 이거를 어떤 사용자 계정 쪽에서 아예 이 프로젝트를 그 삭제를 해주세요. 여기 보면 계정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 끊고 뭐 이러는 과정보다 그냥 프로젝트 자체를 삭제하면 비용이 뭐 청구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까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